라오스의 오래가죠. 100명의 자식에 손자가 1000명이라 재미로 듣고 흘려버려도 좋을 싱거운 소리를 하기 전에 자식이 100명이나 되고 손자가 1000명이나 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만, 역대 실존 인물 중에서 가장 복받은 인물이나 팔자 좋은 사람을 두고 곽분양 팔자라고 하는데, 그 작자가 바로 당나라 시대의 곽자이라는 인물이죠. 이 욕쟁이가 잠시 그 양반이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니 혼자 운전하던 지루한길을 잠시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싱거운 소리에 앞서서 제가 실패한 일을 놓고 제 입으로 실패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면 머저리가 아니면 살짝 모자라는 사이코라고 하겠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은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뜻에서 하는 입에 발린 소리고, 이 욕쟁이가 실패하기를 잘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쉬어 터진 소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 고물차를 끌고 라오스 오지 폰사반 쪽으로 떠난 여행에서 차의 중대 결함으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돌아올 당시에야 저승맛을 보았고 억울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에는 그때 차가 고장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차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다 둘러보고 내려왔다면 라오스의 속살 진짜 알맹이는 맛보지 못했으려는 생각이 불쑥 이는데, 의지의 한국인이라며 5기의 제도전에서 우연히 골초 스님을 만나고부터 골초 스님의 여자, 신이 내린 무용수, 속옷을 입지 않고 추는 하얀 실크로 된 천을 두른 매혹적인 몸이 살짝살짝 드러나는 살풀이춤과 성물을 보며 황홀경에 빠지고, 그 다음날 또 골초 스님의 여자, 젊고 아름다운 스님의 여자를 낚아채서 이 나이에 과분한 감미로운 데이트까지 즐기고, 다시 중학교 여선생인 그 여자가 밤무대에서 추는 독창적으로 개발한 듯한 퓨전 댄스까지 감상하고, 그 춤에 홀렸는지 차에 기름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늦은 시간 문이 닫힌 주유소 앞에 차를 세우고 자다가 잃어버린 가방,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여권과 지갑, 그리고 그동안 쓴 글이 들어있는 태블릿 PC까지 포기해야 마땅할 그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대사관으로 가서 여권부터 신청해야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그 전날 같이 지냈던 그 선생의 어린 제자가 그걸 도둑 맞을까봐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차 옆에 서서 1시간이 넘도록 지켜주었으니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 술에 취해 그렇게 골아 떨어진 줄 알고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갈까봐 차 옆에 지키고 섰다가, 결국 밤이 깊어도 이 욕쟁이가 깨어나지 않자 그 어린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다음날 제 선생님을 통해 돌려받았으니, 싱거운 소리지만 그 깜찍하고 발랄한 소녀 덕분에 그 춤꾼 여선생, 골초스님의 여자, 절세 미인을 확실히 한 번 더 보고 눈에 담게 되었고, 대충 모든 일의 구성이 첫 번째 나선 길에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실패로 일어난 일이니, 이 욕쟁이는 그 여행의 실패를 두고 하늘이 선사한 선물이라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너지막하게 유배지에서 얻은 내생의 오르가즘이 아닌가. 그 오르가즘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으니 돌아오는 길 박산에서 비엔티안까지 150km가 넘는 길이 지루했던 게 아니라 달리는 내내 라오스가 이런 곳이었구나, 급하게 살아온 생의 뒤안길에서 비로소 삶의 오르가즘을 느끼는구나, 즐기기만 하면 되는 유배지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만약에 나중에 회고록으로 글을 쓴다면 이 오르가즘이란 단어는 반드시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욕쟁이가 곽분양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곽분양이라는데, 그 양반의 팔자를 그렇게 푸른 눈길로 관조할 것만은 아니다. 핸들을 잡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곽분양 이야기가 나왔으니 싱거운 소리를 좀 할까요? 이런 싱거운 소리 야사는 재미로 듣고 금세 흘려버려야 될 이야기인데, 혹시 겉절여져서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상을 당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니까 듣기가 쉽지 않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 문화가 성행할 적에 산소에 봉분을 지으면서 밟는 달구 앞소리에서 목청이 걸쭉한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할 적에 천하 유명 인물을
다 덜먹이는데 거기서 덜먹이는 인물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가 실존 인물이지요. 천하명의 편작이 의술이라면 조선의 허준보다 2000년 정도 앞선 천하 제1의 명의도 제가 타고난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고, 망고 일부 석승이 최고의 부자라는 이야기지요. 돈이 아무리 많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고, 빈객삼천 맹사성이나 천하용은 촉패왕 왕희지 이태백조차도 여여삼천 잠들었다는 소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들먹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백자천손 곽분양. 백자천손이라니 자식이 100명이고 손자가 1000명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물론 곽분양도 실존 인물인데 그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백자천손이라고 하거든요. 백자 아들이 100명, 천손 손자가 100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부풀린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자식 100명을 가지려면 남자야 혼자서 된다 손 치더라도 5명의 마누라가 20명씩 낳아야 100명이 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고, 최소한 10명의 아내가 10명씩 낳아야만 100명을 자식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백자천손이라는 말은 과장된 거고, 그 당시 다손 자식 많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삼던 시절이었으니 팔자가 좋기로 따지면 곽분양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곽분양 이 양반도 한 시대를 잘 살다 간 인물로 본명은 곽자이라는 작가인데 당나라 인물이니까 연대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그쯤의 인물이지. 곽분양이 백자천손을 만들 수 있었던 야사가 있긴 한데 실제는 아니고 과장된 걸 좋아하는 당나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후전되면서 또 누가 살을 붙이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자꾸 구체성을 띤 살이 붙은 듯한 이야기인데, 이게 남자의 아랫도리에 관한 이야기라 거론하기 껄끄럽지만 이런 신곤소리를 제 딸년들이 들으면 기야말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라는 게 없었죠. 거울이라는 건 동경, 그러니까 구리로 된 판을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는데, 곽분양이 자신의 얼굴을 그 동경으로 보니까 팔자가 백자천손인 거지요. 100명의 자식에 1000명의 손자, 팔자를 거역하면 제 명대로 못 산다고 했는데 어쩌나 좋노. 어떻게 백자천손을 만들 것인가 궁리를 했겠지요. 그 당시에 곽분양, 분양이란 황제가 내린 황제 아래 분양왕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쯤 되는 당나라의 고관 대작이고, 변방의 무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군 중대장쯤 되던 작자가 탁월한 지략으로 고작 10여 년 만에 당나라의 모든 반란이나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며 급부상해서 분양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곽자인은 동경, 구리 거울을 보고 백자천손을 만든 궁리를 했겠지요. 제 팔자대로 제 명대로 살고 싶었으니 자, 백자천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궁리를 하다가 소문을 냈죠. 세상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은 몰못이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서 땅에서 부처가 솟을 것이다. 그렇게 솟은 부처를 모시는 법당으로 가서 7일 기도를 하면 태기가 올 것이다.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문으로 낸 거지요.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모시의 소설을 부처를 모시겠다고 법당을 짓고 있으니 전부가 미친 작자라고 하겠죠. 절이 다 지어질 점에 부처가 솟는다는 그날이 되었는데, 마땅히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날 그 골짜기에 인산인해가 되었겠지요. 부처가 솟아오르는 걸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곽분양의 그 거짓말, 요새 말로 하자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그 거짓말을 눈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며 소문을 퍼뜨린 작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정말 그 골짜기에서 부처가 솟아오른 거지요. 아마도 근본을 칠한 조망만한 작은 철로 만든 부처였겠지요. 작지만 그날 그 시간에 금부처가 참말로 공중으로 솟았으니 미친 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놀라는 건 당연하고 모두가 엎드려서 부처에게 합장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부처가 허공으로 솟은 마당에 곽분양이 짓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으로 돌변한 거지요. 어떻게 부처가 땅에서 솟아오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지략가인 곽분양이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날짜와 시간을 맞춘 건데, 금색칠은 했지만 쇠로 만든 부처니까 진암철, 바로 자석이 지닌 힘, 자기력을 이용한 거죠. 곽분양은 이미 골짜기 주변이 빼곡히 들어선 나무 중에서 6그루에 대형 진암철을 숨겨서 달아주었지요. 그리고 곽분양이 직접 만든 쇠로 된 부처의 무게까지 측정을 해서 일정 선까지 부처가 올라가면 큰 진암철의 자성으로 어느 선까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는 6개의 자석의 분산된 힘으로 어느 쪽으로도 당기지 않고 땅으로도 떨어지지 않으며 공중에 멈춘다는 걸 수도 없이 반복 실험한 다음에 부처를 어떻게 자석의 힘이 미치는 그 일정한 선, 그까지 올리느냐,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없이 실험을 해야 하겠지요. 그건 부처를 낙엽으로 덮어놓은 아래 바짝 마른 흰콩 한 가마니 묻어놓고 그 위에 부처를 올려놓고 개울의 물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만든 거지요. 흰콩이 물에 부풀어서 부처가 자석의 힘이 닿는 부분까지 부풀어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 부분도 수도 없이 반복 실험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흰콩이 물에 퉁퉁 불어서 어느 선까지 금부처를 밀어 올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날짜를 잡고 모월 모시라고 소문을 냈으니, 정확히 그날 그 시간에 부처가 허공으로 솟아오르게 되었는데, 땅에서 부처가 솟아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이치고, 그 부처를 새로 지은 법당에 모시라 이야기가 그쯤 되면 아기를 가지고 싶은 여자들은 줄을 서게 마련이겠죠. 그 새로 지은 법당은 얇은 마룻바닥이 깔렸는데, 마룻바닥에서 전락이 좋은 중간자리, 부처 앞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아래 곽분양 자신이 누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서 구체성을 띈 이야기는 선생님들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백자천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태기가 없는 이유는 여자의 신체적 이상 징후보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한 곽분양은 참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 법당에서 피우는 향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거죠. 향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흰색말, 그러니까 준엄한 백마를 교미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가서 교미를 시키는 척 하면서 백마의 수컷이 사정하기 직전에 잔뜩 발견한 그 생식기를 뭉텅 잘라서 잘게 썰어서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들판에 피는 구절초 중에서 꽃의 씨방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며 혼합하고, 다시 향나무 가루를 배합해서 향을 만들어 법당에 피웠는데, 그 향내를 맡으면 여자의 몸과 다 열린다고 했는데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백자천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당나라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이어오던 이야기고, 실제 곽분양은 설라에 16남매가 있었고 외손자까지 합쳐서 손자가 90명이 넘었다는데, 자식을 많이 두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당시에는 가장 다복하고 팔자 좋은 인물로 곽분양을 덜먹이며 백자천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곽분양의 행락도라는 그림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그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면 여러 가지로 다복해진다고 복사본을 걸어두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 곽분양의 행동거지와 구리거울, 동경으로 어떻게 제 팔자를 읽을 수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곽분양의 팔자가 더 좋은지 이 라오스에 유배되어 여러 가지 유익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이 욕정의 유배지 팔자가 더 좋은지, 혹시 여기에 유배된 지금이 바로 내 생의 오르가즘이 아닌지, 그런 걸 짚어보느라고 비록 혼자 운전을 해서 왔지만 2시간이 넘도록 지루하지 않게 왔다는 점과,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재미로 듣고 금세 흘려버려야 하며, 다음에는 한국에 아내가 있다는데 계속 자신의 친정 진료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이웃집 할매, 진담인지 농담인지 더 훈훈한 라오스 시골 마을의 풋풋한 인심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